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요.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투명하지 같은 않죠?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그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증인 신청을 했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네.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증인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뭔가 파행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그냥 오염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전략 자체를 좀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산 관련된 부분만을 검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섞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실정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정책 검증을 좀 할 법도 한데 네. 그런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긴 하지만 네. 많은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도 하고 경조사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저는 100% 그대로 아마 이 재산 신고나 이런 것들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지금 거의 못 봤거든요.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 3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경조사 있었는데 이거 세금 신고 안 한 게 그냥 드러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문제 제기를 가장 앞장서서 했었던 주진우 의원의 경우 역시도 2023년에 이 조모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얘기 안 하고 이 세금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거 그냥 진흙탕 게임이 그냥 돼버린 것이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같은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검증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책 검증을 하자고 국가 예산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 정책과 국정 운영의 제일 밑바탕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을 엉뚱하게 20년 전 20에서 30% 되는 것 같다. 네. 어떻게 검증을 국가 정책에 관한 검증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인도 모르는 그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왜 사생활만 하느냐? 정책으로 하자.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세상에 어느 정당이 어느 청문회가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전처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빼겠다. 제대로 된 이 자료만 제공이 되면은 안 부르겠다라고 해서 요청한 5명이 다 사적인 채무 관련된 분, 조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강모 씨 네.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5명만 증인 채택을 요청을 한 겁니다. 누가 거부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까? 후보자와 민주당에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인데 지금 대한민국 청문회가 200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적 처음 참고인조차 증인은 고사하고 참고인조차도 한 명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힘이 없는 야당으로 전락이 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발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네네. 팩트로 갖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책 검증, 국가 예산과 채무 비율을 모르는 후보에게 어떻게 더 이상의 검증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네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그 증인 참고인 채택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5명으로 했는데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 있었겠죠. 근데 서로가 공방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전략 속에서 이걸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전처까지 부르자.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뭔가 이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자료에 관해서는 이미 50% 이상 다 제출을 했고, 아마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인사청문회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팩트니까 다시 예, 한번 간략하게요. 예, 50%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제 청문회 위원장이 밝힌 수치가 있습니다. 73점 몇 %가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 팩트를 또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 갖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